자, 그럼 저희가 시황센터 연결해서 뉴욕 증시 자세히 좀 지수별 흐름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외신 소식들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째 순항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전날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순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 근처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0.5% 오르면서 17,918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3%, S&P 500 지수도 0.3% 가까이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 양상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던 가운데서 지표 발표와 함께 이날 어제 분위기를 이어가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9월 공장 주문이 1.0% 감소로 나타났는데요. 예상을 오히려 밑돈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발표됐었던 자동차 성적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0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14년 만에 최대치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면서 앞으로 저유가에 따른 자동차 판매 성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의 호재성 재료가 있었다면 바로 유가입니다. 국제유가 하루 만에 대차 반등에 나서면서 상승 탄력도 강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들 일제히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를 고점까지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 고점 대비 조금 밀린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었는데요. 이 장 막판 1시간 전에 있었던 드라기 총재 연설에서 재차 12월 양적 완화 가능성이 시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화 약세 또 달러는 재차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몇몇 매물 출회가 있었던 점은 고점 대비 매도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순항하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0.5% 올랐습니다. 17,918포인트 선 종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고요. 장 초반에 다만 약보합권으로 출발한 이후에 강보합권 전환했고 또 고점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대형주 내에서 가장 좋았던 쪽은 단연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2% 넘게 업종지수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지수를 견인했고요. 이후에 소폭 밀린 구간대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이날 바이오 섹터는 소폭의 조정을 받았다는 점도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0.3% 오르면서 그래도 2100선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서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 출렁임이 조금 더 강했었는데요.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장 초반 약세를 띈 것이 지수에 강한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 기술주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함께 상승 랠리 이어갔다는 점은 지수의 호재성 재료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5,145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3대 지수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 자세하게 외신통에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좋은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10월 자동차 판매는 9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호조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마켓워치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auto sales jumped by double digits in Octo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대다수 자동차 브랜드들은 지난 10월 두 자릿수에 달하는 이 자동차 판매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브랜드별로 살펴보시면요. 먼저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자동차 판매가 15.9% 늘어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14% 증가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뿐 아니라 포드 자동차 매출 역시 13.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트럭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우수했습니다. 지난해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지난 10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한 19만 5,045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요.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판매량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지프 브랜드의 판매가 33%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휘발유 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또한 낮은 금리로 인해서 자동차 구매가 더욱더 쉬워지면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큰 차량들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평가 기관인 켈리 블루북은 올해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날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건 역시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리비아에서 공급 차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식이 국제유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il prices rise on concerns about Libyan and Brazilian product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81% 급등했는데요. 또한 브렌트유 역시 3.55% 급등한 $50 52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브라질 에너지업계 근로자들이 지난 일요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이 브라질의 첫 24시간 동안 원유 생산량은 무려 50만 배럴이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브라질이 세계 9위 에너지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파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이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날에는 이 리비아의 원유 수출 항만인 즈웨티나 항구가 무장한 민병대에 의해서 폐쇄됐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이 즈웨타나 항만 폐쇄가 지속된다면 리비아의 원유 공급량은 하루 7만 배럴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소식들이 겹쳐지면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은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즉시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지수에 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커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19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11개 종목은 시장 대비 부진한 양상 띄었습니다. 비자카드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었고요. 에너지 섹터들 쉐보론 텍사코, 엑손모빌 함께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인텔 함께 올랐고요. JP 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 이 금융주까지 상승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화이자, 버라이존 함께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보겠습니다. 비자카드사 어제 비자 유럽을 인수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실적 부진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날 장에서 3.56% 하루 만에 급반등하는 양상이 이어졌고요. 에너지 섹터들은 사흘째 순항입니다. 쉐브론 텍사코가 3% 이상, 엑손모빌 1.9%의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IBM 그리고 애플까지 1% 이상의 나란히 강세를 띄었고요. 인텔 역시 0.6% 상승에 동참을 했습니다. 헬스케어와 제약은 부진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날 0.87%, 화이자도 0.3% 조정이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입니다. 단연 돋보이는 게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2.54%의 강세를 띠면서 이날 지수를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주와 소재, 이와 더불어서 건축까지 함께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와 소매 판매 종목들 조정받았습니다. 이날 특징주 보겠습니다. 10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지수가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10월 판매율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14년 만에 최고 판매율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보시면 다소 엇갈렸습니다. 이 포드사 같은 경우에는 0.4% 올랐고요. GM 같은 경우에도 0.5%의 강세를 띄었는데요. 피아트 크라이슬러 역시 전년 대비 판매율이 15%가량 늘어났지만 주가는 1%가량 조정을 받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테슬라 모터스가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주당 손실이 58센트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60센트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 보시다시피 2.54%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현재 장 마감 후 실적 공개 후에는 5%가량의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폴라로이드 카메라 제조업체가 액션 카메라 제조업체인 고프로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프로가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프로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Polaroid sues GoPro claiming patent infringement.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폴라로이드 카메라 제조업체인 C&A 마케팅은 이 고프로의 히어로 4 세션 카메라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C&A 마케팅은 히어로 4 세션 카메라가 지난 5월 디자인 특허를 받은 폴라로이드 큐브 카메라의 정육면체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C&A 마케팅은 이 고프로가 히어로 4 세션 카메라의 판매를 당장 중단하고 판매에 따른 수익과 함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프로의 히어로 4 세션은 폴라로이드 큐브가 시장에 나온 지 18개월 뒤에 출시가 됐는데요. CNBC는 이에 대해서 이번 소송이 고프로에게 매우 큰 악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공개된 고프로의 3분기 실적은 전문가 예상을 밑돌았는데요. 이와 함께 고프로는 홀리데이 시즌의 가이던스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후에 고프로의 주가는 지난 한 주만 10%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날에는 소송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2%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동통신업체 스프린트인데요. 이날 스프린트가 부진한 실적과 함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의 주가는 7% 넘는 급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Sprint lost deeper than expected.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프린트는 지난 분기 주당 15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18센트 순손실보다는 개선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8센트 순손실보다 손실폭이 더욱더 커진 것인데요.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스프린트의 매출은 7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84억 8천만 달러, 또 전문가 예상치에도 모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기간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블릿을 포함한 가입자 수는 55만 3천 명을 기록했고요. 또한 계약 해지율도 1.54%로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스프린트의 과도한 할인 정책이 가입자 수 증가에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스프린트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근 과감한 저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크레이그 모펫 나다산 전략가는 출혈 전략으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스프린트는 내년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25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스프린트의 주가는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구성 종목 마감 상황과 또 저희가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 커버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물론 전날보다는 상승 탄력이 좋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순항하는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에너지주의 강세를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장에서 0.34% 전날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19,951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 0.41% 오르면서 4,936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앞서 들으신 대로 몇몇 생산국에 있어서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공급 우위 장세에 대한 우려감이 잠시 주춤했던 것이 호재였습니다. 배럴당 3.8% 급등하면서 47달러 90센트 기록했고요. 금값은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한 달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1114달러 10센트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 반등에 나서면서 3달러 79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장에서 0.65%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갔고요.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가 3% 오른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26포인트 추가 하락 이어가면서 680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의 SDR 편입 기대감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서 달러 매수 기조가 약화되는 모습을 띄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4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1133원 10전 기록했고요. 달러 인덱스 흐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을 앞두고서 있었던 드라기 총재 연설 영향 받으면서 유로화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로 돌아섰고요. 달러 인덱스는 0.3%가량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20%를 돌파하면서 전날보다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마감 동향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